리그 초반 괴물같은 활약을 보여주며 로드리의 아성에 도전했던 선수, 중원에서의 미친 영향력으로 올 시즌 더 강력해진 아스날을 만든 선수, 아스날의 기둥이자 에이스 데클란 라이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라이스가 근본적으로 가진 실력과 가능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그 초반의 미친 퍼포먼스와는 분명 다른 느낌입니다. 과연 데클란 라이스의 현재 활용법이 맞는지, 아르테타는 라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왜 지금처럼 활용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라이스는 이 자리로 출전합니다. 물론 파트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볼란치 형태죠. 빌드업할 땐 인버티드 풀백 진첸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3위 빌드업 형태로 만들죠. 그렇게 되면 보통 하베르츠와 웨데고르가 2선 미드필더를 형성합니다. 이게 시즌 초반 아스날 포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요샌 아르테타가 6번 자리의 조르지뉴를 계속 활용 중입니다. 그러면서 라이스는 한 단계 올라간 왼쪽 미드필더가 되고 진첸코의 파트너가 조르지뉴가 됩니다. 웨데고르가 부상이라 저렇게 쓰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맨시티전, 첼시전에는 웨데고르가 있었음에도 라이스를 올렸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르테타의 계획 중에 하나는 라이스의 전진 배치가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라이스의 이 자리가 라이스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아깝습니다. 특히 라이스의 수비력이 너무 아까운데요. 이 장면처럼 일반 수비를 할 때는 라이스가 내려와서 같이 수비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공을 뺏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르지뉴는 수비력이 장점인 선수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수비력이 나쁜 축에 속하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으면 수비하기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라이스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역습을 지연하거나 포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이스를 올렸으면 수비력에서 아스날은 손해를 봅니다. 저는 라이스의 전진 배치가 아스날의 공격력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벌리전입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라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라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공격력이 좋은 편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과 공격적인 능력이 장점인 선수가 아닙니다. 결국 벌리전에서 라이스는 올 시즌 가장 적은 터치수를 보여주며 모든 리그 경기 중에 가장 영향력 적은 경기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아스날은 라이스를 올렸으면서 공수 양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라이스가 원볼란치로 나올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4라운드 맨유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맨유의 핵심 공격 자원은 누가 뭐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다른 선수들에겐 어느 정도 마크맨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브루노만 막으면 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브루노가 공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라이스도 브루노를 따라갑니다. 비사카의 패스가 느려진 걸 눈치채고 공만 건드리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파울이 선언되지 않은 아주 깔끔한 태클입니다. 순식간에 하프라인 위쪽에 있는 맨유 선수 6명을 백코트 시킵니다. 한 명의 태클로 엄청난 이득을 얻어내는 아스날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공이 자신이 판단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자 라이스는 계속 고개를 뒤쪽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시야를 계속 확장하며 꼼꼼히 주변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또 완비사카의 공이 길자마자 라이스는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태클에서 뺏을 수 있는 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미쳤습니다. 태클로 공을 끊어내고 아스날은 또 역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상 오차가 거의 없는 라이스입니다. 라이스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뛰어난 수비력과 더불어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3선 자리에서 반대쪽에 선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든지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라이스입니다. 에버튼전에서도 6번 자리에 기용된 라이스는 자신의 경기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마갈량니스에게 공을 받을 때 오른쪽 발을 열면서 몸을 쓱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등과 어깨로 상대 선수의 접근을 막는 퍼스트 터치를 해요. 그리고 사이드 쪽 사카에게 공을 내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을 다시 받으러 뛰어갑니다. 사카에게 공을 다시 받은 라이스는 자신의 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반대쪽 트로사르에게 벌려줍니다. 6번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보여주는 라이스입니다. 엄청난 체력, 빠른 리커버리, 미친 인터셉트, 날카로운 패스까지 물같은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는 원볼란치 라이스입니다. 6번 라이스와 8번 라이스를 한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가 9라운드 첼시전인데요. 아르테타는 조르지뉴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라이스를 위로 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때 조르지뉴와 진첸코는 파머, 갤러거, 카이세도, 엔조가 박스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중원의 덫을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조르지뉴는 기본적인 패스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탈압박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특히 피지컬적으로 도전이 들어오면 쉽게 견뎌내지 못하는 선수죠. 그래서 아스날은 저 안으로 공을 넣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공은 밖으로 걷돌게 됩니다. 만약에 조르지뉴 자리에 라이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밀집된 공간에서 풀어나오는
컨트롤하는 능력과 공을 지키는 능력은 라이스가 더 높은 레벨입니다. 아스날이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르지뉴가 6번 롤을 맡은 아스날은 경기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첼시에게 두 골을 헌납하며 2대0으로 끌려다닙니다. 아스날은 후반에 조르지뉴가 빠지고 스미스로우가 들어오면서 라이스가 다시 6번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라이스의 경기 영향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편 사카를 보고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20초 뒤에 반대편 마르티넬리를 보고 공을 넣어주는 라이스입니다. 아스날의 양쪽 윙인 마르티넬리와 사카 둘 다 돌파 능력이 있죠. 그럼 윙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뭘까요? 바로 수비 없는 상황에서 단독 돌파입니다. 수비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땐 라이스 같은 반대 전환 킥이 최고입니다. 결국 아스날은 이 경기에서 2점을 따라잡고 무승부를 거둡니다. 이 경기에서 산체스의 실수도 있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의 자리 이동 하나 때문에 경기를 따라잡았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겠지만 아스날 자체의 경기력 개선엔 라이스가 큰 기여를 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스날은 라이스라는 귀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데고르, 파티, 스미스로우 부상에 비에이라까지 퇴장당한 상황이라 당장 다음 경기도 라이스에게 8번 롤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오는 브렌트포드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상황이 된다면 라이스가 6번 자리에서 다시 날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르테타가 물론 저보다 축구를 훨씬 잘 알겠지만 잘하는 선수는 잘하는 위치에 놓고 빈자리는 다른 선수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맨유의 부패만 봐도 알 수 있죠. 빈자리 땜빵만 서다가 다른 선수들과 기량이 동반 하락하는 느낌입니다. 비단 부패, 라이스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아닌 위치에서 팀을 위해 희생하다가 기량 자체가 떨어진 선수들이 꽤나 많았죠. 즉 아스날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라이스는 6번 자리에 쓰고 나머지 자리는 상황에 맞춰서 투입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